아역배우 할 거니까 발치하지 말고 교정을 하자 하고 무리하게 확장을 했더니 공간이 없는 거예요. 이런 경우에는 발치를 해서 교정했어야 됐는데 무리하게 확장을 해서 2번 교정 치료를 하는 경우가 꽤 많이 생기거든요. 이런 것들을 보다 보니까 교정을 할 때 너무 소아한테 하는 것도 조금 꺼려지고, 교정하는 건 엄마가 아니고 아이이기 때문에 아이와 커뮤니케이션 하면서 아이 성장이랑 교정을 같이 할 수 있을 때가 정말 좋지 않을까 생각해요. 안녕하세요. 환자보다 깐깐한 치과의사 오 원장입니다. 원장님 치과에는 이제 아역배우랑 키즈 모델 분들이 많이 오시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소아 교정을 굉장히 많이 하시는 것 같은데, 궁금한 게 발치를 해야 되나 또 말아야 되나 이런 부분인데, 원장님은 좀 그런 걸 어떻게 결정하세요? 우리 아이들은요, 아직 성장이 다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성장이라는 건 애들만 할 수 있는 정말 특권이거든요. 근데 이렇게 성장이 이루어지지 않은 아이들의 미래를 예측하는 건 사실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근데 경우에 따라서 이 아이는 얼굴이 작을 수도 있고요. 또 어떤 아이는 얼굴이 커질 수도 있어요. 이게 다는 아니잖아요.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이런 아이들의 성장을 미리 예측하는 건 사실 좀 섣부르지 않나 생각을 해요. 그래서 좀 어린 나이부터 교정을 하는 건 조금 피하고 있어요. 오히려 이제 반대 교합이 있는 경우에는 교과서에 보이는 즉시 교정해야 된다라고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반대 교합은 저희들이 보이는 즉시 교정을 하지만, 다른 부분 치아가 좀 나왔어요, 삐뚤해요, 이런 것들은 바로바로 교정하지는 않고 좀 팔로우업해서 보는 편이에요. 그래서 보통 이제 6세에서 12세 이제 성장기 아이들이 있잖아요. 이제 치열 교환기에 있는 친구들은 계속적으로 내원하면서 치아들이 어떻게 변화하는지를 계속 봐요. 주기적으로 올 때마다 포토 찍어놓고 성장이 어떻게 되는지 엑스레이 보면서 이 아이의 성장 추이를 보면서 교정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발치를 해야 되는지 또 비발치를 해야 되는지는 굉장히 좀 신중하게 접근을 해야 되는데, 너무 어린 나이부터 이걸 예측해서 발치를 안 하고 교정해줄 수 있는 상황을 만들겠다고 악공 확장을 미리 하고 너무 무분별하게 하는 경우가 좀 있을 수 있는데요. 저는 그건 좀 지양한다고 봅니다. 그럼 발치를 안 하고 좀 무리하게 비발치 교정을 진행하다가 그럼 어떤 문제들이 생길 수 있나요? 아역배우인데 좀 어렸을 때 다른 치과에서 이제 아역배우 할 거니까 발치하지 말고 교정을 하자 하고 무리하게 확장을 했더니 공간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치아가 오히려 앞으로 튀어나와서, 그리고 교합을 맞춰놨음에도 불구하고 치아들이 오픈 바이트라고 해서 이렇게 교합이 열리는 경우도 있거든요. 이런 경우에는 발치를 해서 교정했어야 됐는데 무리하게 확장을 해서 2번 교정 치료를 하는 경우가 꽤 많이 생기거든요. 이런 것들을 보다 보니까 교정을 할 때 너무 소아한테 하는 것도 조금 꺼려지고, 어느 정도 아이들의 성장을 주기적으로 계속적으로 팔로우업 하다가 적절한 타이밍에 진짜 골든 타이밍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그 타이밍에 들어가는 게 진짜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좀 딱 몇 세에 교정해야 돼요 이렇게 생각하기보다는 아이들마다 치료의 시간이 굉장히 달라요. 어떤 아이들은 좀 일찍 해야 되는 경우가 있고, 어떤 아이들은 좀 두고 봤다가 해야 되는 경우가 있는데, 보통 일찍 해야 되는 경우에는 부모님들이 이제 앞골이 위턱이 나왔다거나 아래턱이 좀 나왔다거나 이런 식으로 뼈에 문제가 있는 경우에는 좀 일찍 좀 손을 봐서 성장을 만들어주는 경우가 있고요. 그게 아니고 얼굴 뼈는 괜찮은데 치아만 문제 있는 경우에는 조금 미루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굉장히 정확하게 감별 진단을 해야 되는 거죠. 근데 가자마자 뭐 얼굴 보고 알게 뼈 보고서는 뭐 이렇게 될 거니까 이렇게 하자, 이런 부분은 저는 조금 아니라고 봅니다. 그럼 오히려 교정을 하러 왔는데 교정하지 말라고 하는 경우가 많으신 거네요? 네. 저는 진짜 많아요. 교정하러 왔는데 엄마 아빠 얼굴 상태 보고선 아이 뼈 보고 이 정도면은 조금 미뤄서 하라고 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거든요. 바로 하는 경우는 잘 없어요. 이제 바로 하자고 하는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엄마 아빠의 얼굴 턱의 골격의 형태가 조금 다른 경우에는 정말 빠르게 접근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저는 상당히 많은 친구들을 좀 적절한 타이밍에 조금 앞니 교환 시기까지 있다 볼까요? 어떤 경우에는 치아 다 나고 영구치 나고 볼까요? 조금 더 있어도 돼요. 또 남자애들은 뭐 요 정도 틀어진 거는 어머니 좀 더 있다 보면 괜찮을 수 있어요, 이런 말도 많이 하고요. 그래서 우리 어머니들이 아이들 예쁘게 사진 찍고 싶어서 빠르게 뭔가 해주고 싶은 마음은 저도 엄마라서 충분히 이해해요. 근데 우리 아이가 어떻게 성장할지는 사실은 그 누구도 알 수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성장이랑 성장의 패턴을 좀 보고 좀 우리가 해줄 수 있는 부분들을 해주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럼 아까 또 다른 곳에서 비발키치 교정을 하다가 문제가 생겨서 다시 오는 경우가 있다고 하셨는데, 그런 경우에는 어떻게 좀 다시 치료 계획을 세우시나요? 교정의 좋은 점이 한번 어떻게 된 것도 다시 살짝 좀 돌리면 그래도 회복을 할 수가 있어요. 물론 회복하는 게 조금 돌아가는 길이긴 하지만 회복을 못하는 건 없거든요. 그래서 그게 교정의 아주 큰 장점이에요. 그리고 또 아이들의 뼈는 아직 좀
말랑말랑하니까 저희가 움직이는 대로 어느 정도 따라오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그렇게 무리하게 확장을 해갖고 치아가 튀어나온 경우는 발치하고 다시 또 닫아줄 수 있고, 경우에 따라서 성인은 어렸을 때 발치를 너무 심하게 해갖고 입이 좀 옹졸하게 되신 분들이 있거든요. 이런 분들은 또 조금 앞쪽으로 끌어낼 수 있는 치료들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제가 이제 아이들의 성장 보면서 어느 정도의 얼굴 모습에 따라서 치아 모양을 맞춰줄 수가 있기 때문에 다시 또 하면 되죠. 네. 아까 소화 교정에도 이제 골든타임이 있다고 하셨는데 그 골든타임을 놓치면은 뭐 효과가 떨어지는 건가요? 아니면 어떤 문제가 생기는 건가요? 모든 치료에는요, 치료 자체뿐만 아니라 굉장히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있어요. 아이들뿐만 아니라 성인들도 자기가 지금 교정 치료나 이런 것들을 치료를 받을 시간이 있는지, 비용적인 부분이 있는지, 또 아이들이 이게 뭐 자기 치아 뼈가 허락할 만한 공간이 있는지, 뭐 이런저런 다양한 요소들이 있거든요. 혹시라도 골든타임을 놓쳤다, 뼈의 문제가 아닌 이상 또 코렉션 할 수 있습니다. 그럴 기간이 있어요. 근데 그거에 가능한지 여부는 또 제가 봐야 알아요. 한편으로는 그 시기를 또 놓치면 좀 시간도 오래 걸리고 비용도 많이 들고 또 불편감도 조금 더 많이 있으니 또 그 시기에 하자고 말씀드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건 안 되는 건 없어요. 다 하면은 됩니다. 하면은 되는데 제일 베스트인 타이밍은 이때이고, 이렇게 했을 때 어떤 문제가 생기고, 이런 부분들을 좀 디테일하게 환자분들에게 설명을 드리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해요. 안 되는 거 없습니다. 다 됩니다. 원장님께서 이 소화 교정에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뭐라고 좀 생각을 하세요? 자, 피디님, 아이 있죠, 우리 애기. 우리 애기가 지금 당장 이가 삐뚤어요. 그럼 어떻게 하고 싶으세요? 빨리 교정해주고 싶죠. 빨리 해주고 싶죠. 저도 그런 마음은 충분히 이해해요. 근데 그거는 부모의 마음일 수 있어요. 우리 아이는 사실은 불편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너무 강요해서 아이들한테 앉혀놓고 이거 껴 저거 껴 하기보다는 조금 아이가 따라올 수 있을 때, 따라올 마음의 준비가 돼 있을 때 그때 시작하는 것도 너무 심하지만 않은 경우는 전 좋다고 보거든요. 교정하는 건 엄마가 아니고 아이이기 때문에 아이와 커뮤니케이션 하면서 아이의 성장이랑 교정을 같이 할 수 있을 때가 정말 좋지 않을까 생각해요. 그래서 아이랑 소통할 수 있는 거, 아이가 불편한지를 갖다 정확히 캐치할 수 있는 거, 또 그걸 갖다 정확히 해결해 줄 수 있는 거, 이런 박자들이 좀 맞아야 되는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그럼 원장님 병원에 이제 아역 배우나 키즈 모델 분들이 많이 오는데 그럼 그분들 교정이랑 일반 교정이랑 또 어떤 차이가 좀 있나요? 어떻게 하셨어요? 역시 PD님, 우리 얘기를 하다 보니까 아는 정도가 이제 생각하는 정도가 너무 확장이 되는 거예요. 이게 공부에 잡지식이 많아졌습니다. 아이 키울 때도 이제 그것만 보일 겁니다. 네. 사실은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아이 치아 삐뚤한 정도 시간 지나면 고쳐지는 경우도 많아요. 근데 우리 엄마의 마음 때문에 빨리 뭔가를 해주고 싶어서 내원했을 때 제가 어머님 조금만 이따 봐요. 우리 또 오세요. 나중에 성장하고 났을 때 조금 더 달라지면 그때 볼게요. 언제까지 볼게요. 이런 얘기를 드린다고 했잖아요. 우리 키즈 모델들은 조금 다른 게, 그 친구들은 이렇게 웃어갖고 사진 찍고 영상 찍고 또 뭐 CF 촬영하고 이런 것들이 그 친구들이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촬영 앵글이나 그런 내부에서 아이들이 정말 예쁘게 웃을 수 있는 걸 원해요. 그런 친구의 경우에는 좀 필요에 의해서 좀 빠르게 교정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좀 두고 봐도 되지만 좀 빠르게 앞니만 부분적으로도 많이 해요. 이렇게 맞춰놓고 웃을 수 있는 부분만 괜찮게 해놓고, 그리고 나머지 부분들은 조금 있다가 천천히 하거나, 또 예전에 말씀드린 인비주얼라인 같은 경우에는 장치를 안 붙이고 하니까 이제 투명한 교정으로 할 수 있으니까 그런 방식으로 치료를 하기도 합니다. 추가적으로 이제 우리 아이들 소화 교정에 대해서 궁금하신 게 많으신 어머님들 댓글 남겨주시고요. 가능하시면 오셔갖고 상담받으시면 제일 좋을 것 같아요. 오 원장이 꼼꼼하게 깐깐하게 아이들에 대해서 여러분께 말씀드릴 테니까 오셔서 상담받으세요. 이상 환자보다 깐깐한 치과의사 오 원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